안녕하십니까. 우리 청국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가에 대해서 여가가 뭔지 그리고 그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앞에 선생님이 링크 걸어놓은 그 여가 활동 영상 봤나요? 래프팅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롱보드 타는 거 봤을 텐데 어때 그렇게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분이? 선생님 그 래프팅하고 롱보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물을 느끼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는 그런 여가 활동도 참 매력 있다라고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혼자서라도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좋았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여가 활동을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 보면 밑에 댓글 쓰는 칸 있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느낌 같은 걸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계약이라서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데 친구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하고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숙제를 통해서 친구들이 즐겨하는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이제 적어보기도 했을 테고 숙제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어떤 여가 활동들이 있는지 찾아봤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참 상당히 많은데 일단 선생님 자꾸 신체 중심의 여가활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몸을 쓰면서 주로 뭐하고 노는지 뭐하고 노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신체적인 여가활동에 관련돼서는 다양하게 많지만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는 총 6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물론 오늘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배울 텐데 등산, 캠핑, 래프팅, 스키, 그 다음에 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이제 교과서 내용을 우선 배우고 가야 되겠죠. 교과서는 12에서 13페이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다 준비해서 그 책상에 앉아서 보고 있겠죠.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면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걸 하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자, 근데 또 우리 친구들 수업 듣고 있는 중에, 저런 걸 왜 배우지? 또는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왜 해? 뭐 때문에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빠져있는 여가 활동은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했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왜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우리 친구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또는 친구 관계에서든 뭔가 겪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약간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뇌를 가지고 있죠. 그 뇌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감정이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뭔가 좀 힘든 일을 닥쳤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친구들이 더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더 부정적이게 되고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놔둬놓고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상만 보고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럼 다 같이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보면 초록색 칸에 들어가 있는
일단 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선생님 혼자 읽지 말고 다 같이. 자, 시작.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가를 이용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면 우리의 생활은 활기차고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 근면하게 참여해 봅시다. 자, 밑에 여가 활동의 좋은 점 알아보고 계획하기. 자, 뭐가 좋고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가를 활용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여가 활동을 할 때 신체 활동 중심의 여가 생활을 하면 좋은 점과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늘 배울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글로 익히고 배우는 것보다도 우선 친구들의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몸을 써서 노는 활동들이 있지요?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맨날 휴대폰만 보고 뭐 브롤스타즈나 뭐 게임만 하지 않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체적인 그런 여가 활동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할 때 친구들은 뭐가 좋습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도 역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하면서 여가 활동하면서 좋았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교과서에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성적으로 어떤 측면이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에 몸을 쓰니까 당연히 몸을 활용한 신체 활동, 그런 여가 활동을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튼튼해지고 체력이 길러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우리 몸의 부분들, 근육들, 기관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신체가 훨씬 더 균형 있게, 균형적으로 발달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맨날 컴퓨터하고 뭐 휴대폰하고 하다 보면 자세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비만이라든지 많이 안 움직이니까 살이 잘 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는 척추 측만증 또는 거북목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활용하는, 바깥에 나가서 신체를 활용하는 그런 여가 활동을 하면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신체가 더 균형적으로 발달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면 신체적으로만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이뤄냈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 않던가요? 그런 것들을 성취감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책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정신적으로 여가 활동, 그런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우리 친구들이 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일, 막 압박받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하면 그런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여가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는데, 원래 보통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 한 1km 정도만 타도 막 헥헥거리고 힘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날은 왠지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해서 한 2km 정도를 탔어요. 그러면 어때요? 1km 탔을 때 1km만 탔었는데, 원래는 1km밖에 못 탔었는데 2km 타고 나면 스스로 뿌듯하고 그런 성취감도 들겠죠.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같이 또는 가족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활동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배려심이나 협동심 같은 걸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의견을 내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친구들하고 좀 조리 있게 또는 말을 편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러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괜찮아졌을 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2페이지. 우리 친구들이 신체적인 건 여가활동, 몸을 써서 놀았을 때 좋은 점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신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정신적으로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또 풀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협동심이라든지 배려심,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런 신체적인 여가활동 좋은 거 알겠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신체적인 여가활동도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참 좋아요. 계획을 세우면 왜 좋냐? 전에도 선생님 운동체력 수업하면서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우면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니까 점점점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서 배웠던 그런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인 여가활동도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 계획을 세우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저번에 우리 운동체력 그거 할 때, 수업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그 마름모 표에 우리 친구들 때까지 체력 그거 측정했던 걸 적으면서 거기서 어떤 점이, 어떤 체력, 운동 체력이 좋고 어떤 운동 체력이 부족한지 알아봤었죠. 그래서 그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그 중에 운동 체력이 부족한 운동 체력을 이렇게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목적으로 먼저 시작할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몸 신체적으로 약간 허약한 것 같아. 또는 체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체력적인 특성을 고려할 건지, 아니면 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친구들하고 쉽게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배우는 게 좋겠다와 같은 이런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조금 채웠으면 좋겠는 것, 부족한 것이 뭔지 찾아보고 어떤 걸 채우겠다, 어떤 걸 더 좋게 만들겠다라는 생각, 그런 목적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서야 어떤 종류의 그런 신체적인 요구 활동을 할지가 정해질 수가 있겠죠. 뭐, 신체적인 면, 나의 체력을 더 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또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달리기라든지 등등. 나는 신체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싶다, 더 키우고 싶다라는 목적을 세웠으면 그런 종류가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의사소통 방법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목적이 섰다면 여러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종류의 여가 활동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가 활동의 목적 정하기 돼 있는데, 그 목적이라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며 스트레스 풀기 위해, 그렇죠. 뭐 나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좀 이렇게 평소에 많이 쌓이는데 그걸 잘 풀지 못해. 그리고 그걸 좀 오래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럴 때 그런 목적이라면 요 위에 여기 맨 첫 번째 게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또는 함께하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친구 알아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뭐 우리 제유가 우리 제유가 뭐 달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제유와 친해지기 위해 달리기를 할 수 있겠죠. 달리기 여가 활동을 목적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제유 보고 있나? 보고 싶다, 제유야. 자, 아무튼. 자, 그리고 나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목적을 정했으면 이제 여가 활동의 종류를 정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여가 활동의 종류를 선택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활동인가? 진짜 중요한 건 신체적인 여가 활동. 너희도 놀려면 뭐 해야 돼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절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활동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의 체력에 맞는가? 선생님 아까 영상 보여줬잖아요. 롱보드 보여줬는데 나는 그런 롱보드를 탈 만한 그런 평형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운동 체력이나 건강 체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무턱대고 좋아한다고 그걸 도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벽에 부딪히고 아마 포기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멋진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물론 결국엔 잘 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그 자신의 체력 요소를 조금 고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저번 주 숙제 했죠. 저번 시간 숙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울산, 그리고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런 여가 활동을 즐겨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도 참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거 역시 친구들이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적과 어떤 여가 활동을 할지 종류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선생님하고 그 운동 체력 할 때 숙제 내줬잖아요. 운동 계획 세우는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시설을 정해야겠죠. 시간, 장소 및 시설을 정해야 되겠죠.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누구와 할 건지 혼자 할 건지 누구와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될 거고 준비물 그 여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만약에 수영을 택했다면 수영장이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이라든지 또는 나는 저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물론 우리 집 주변에 좋은 곳이 있다면 그런 데도 좋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저기 문수 경기장 가면 인라인 그 롤러 스케이트장이 따로 있어요. 정말 좋아요. 선생님도 한 달에 한 10번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좋습니다. 정말 넓고 바닥도 정말 매끈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참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 장소도 알아보고 근데 거기는 공짜긴 한데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버스비라든지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는데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수칙이나 주의사항,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는 거. 예를 들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그냥 타는 게 아니죠.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타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잘 타서 필요 없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 같은 건 빠른 스피드를 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치면 심하게 다칩니다. 근데 친구들이 좀 귀찮겠죠. 당연히 그런 안전장비 차면 불편하고 귀찮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치면 심하게 다칩니다.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 얼굴을 많이 다칩니다. 너희들 그 잘생기고 예쁜 얼굴 다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흉이라도 흉터가 나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겠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안전장구라든지 주의할 점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여가활동 계획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이 내용대로 해도 되는데 대신 우리 친구들은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친구나 가족과 이렇게 하는 여가활동이라고 치면 나 혼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 가족의 의견들을 충분히 같이 듣고 서로 조율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여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냥 하긴 근데 이건 잘할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휴대폰을 잘 쓰니까 요새 인터넷 검색,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많이 알면 알수록 친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크게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작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계획을 크게, 뭐 예를 들면 또 인라인 스케이트, 요새 선생님 인라인 스케이트 좋아하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한 2시간씩 타겠다, 뭐 10km씩 타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가능합니까? 분명히 또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실제 해보면 그게 처음 하는 사람 치고는 그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백방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실망하게 되겠죠. 내가 이만큼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크게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낮은 수준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뤄내면 또 뭐 하면 돼요? 조금 더 늘리고, 또 이루면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친구들이 그 활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그 작은 계획이라도 이뤄낼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성취감, 해냈다는 그 마음, 기쁨, 즐거움이 생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 스스로도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너희들 스스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땐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작게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했으니까 숙제가 있겠죠. 자, 숙제는 뭐 보나 마나 뭔지 뻔하죠. 13페이지 밑에 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신체적인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거 방법 배웠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기 보면 목적, 활동, 시간과 장소, 함께할 사람, 준비물, 주의할 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예까지 있네요. 예시까지 딱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참고해서 이제 옆에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 그리고 목적을 세워서 어떤 여가 활동을 할지 정하고 어떤 식으로 실천할지, 그리고 준비물, 비용 이런 건 뭔지, 주의할 점 뭔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서 빈칸에 채워넣는 거, 이게 숙제입니다. 당연히 숙제는 해야 되겠죠. 미루지 마시고 수업 끝나면 잠깐 생각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목적 세우는 거는 쉬운 건 나에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좀 평소에 나 자신에게 좀 불만 또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 그런 것들이 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따라서 쭉쭉쭉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한번 친구들이 그 구글 검색이나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 체력이 부족하다. 그럼 체력을 향상시키기 좋은 여가활동 또는 좋은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가활동 또는 뭐 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참고해서 숙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2페이지, 13페이지 우리 친구들이 신체적인 여가활동을 하면 좋은 점이 뭔지, 그리고 그런 여가활동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뭐 적극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여가활동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좋은 것들이 있죠.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가활동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부모님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런 여가활동들을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그런 여가활동들도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등산, 그 신체적인 여가활동 중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등산, 캠핑, 그리고 래프팅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 래프팅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직접 그런 가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래프팅을
이제 고객분들을 태우고 선생님 저기 산청에 있는 경호강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래프팅. 그런 이야기들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